이 카메라는 참 재미있습니다. 최근 들어 발매한 카메라 중에서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흔히 3대 브랜드라고 하는 소니, 캐논, 니콘의 신제품이 아닌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품의 단점, 카메라의 스펙, 마케팅의 논란,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주제는 컨셉, 그러니까 카메라의 지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나소닉에서 생각한 제품의 컨셉과 사람들이 기대한 스펙이 달랐고, 또 그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 글로벌 마케팅으로 인해서 제대로 컨셉 전달이 되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리뷰는 컨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원래 카메라의 스펙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죠. 제조사가 주장하는 스펙들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제 스펙은 다들 너무 좋아져서 실사용에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우니까요. 카메라는 결국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카메라를 통해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는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카메라가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조사 또한 사용자의 제작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를 잘 알고 제품을 기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와 사용자의 제작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S9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파나소닉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해 왔습니다. 1인 혹은 소규모의 촬영 시스템에서 루믹스 카메라가 가진 장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 만족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벼운 유튜브 콘텐츠 촬영에서 루믹스 카메라를 활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점 중 가장 크게 체감이 됐던 건 바로 무게였습니다. 루믹스 카메라는 풀프레임 라인 이전에 마이크로 퍼스드 라인이 주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라인 안에 작고 가벼운 카메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풀프레임으로 라인을 확장하고 또 카메라 시장이 작아지면서 제품 세계를 많이 줄이고 현재는 플래그십 수준의 카메라들만 신제품이 발매되고 있어요. 플래그십이다 보니 성능과 안정성이 중요했고 GH 시리즈나 G 시리즈는 모두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웠던 마이크로 포서드 라인이 크고 무거워지는 동안 풀프레임 카메라들이 발매되었지만 라인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아 경량화된 바디까지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스튜디오 촬영이 많고 소규모의 컨셉이 정해진 촬영들이 많아서 크고 무거운 카메라가 그리 불편하지 않았지만 엔데믹 후에는 상대적인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때 S9이라는 경량화된 풀프레임 카메라가 나오면서 유저들의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신 기존 파나소닉 유저분들이라면 정말 경량화된 바디가 실사용에서 도움이 될지 체감이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지난 6월 이 카메라를 가지고 3박 4일 도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정규 콘텐츠 3편을 촬영했고 이미지 촬영과 사진 촬영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파나소닉 유저분들은 거의 혁명적인 체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세팅은 제가 정말 오래도록 고민하다 만든 세팅인데요. 풀프레임 기준의 짐벌 세팅 중 가장 가벼운 구성입니다. 지윤 크레인 M2S는 공식 스펙으로는 조금 더 높은 무게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소니 GV-E1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무거운 카메라는 실사용이 어렵습니다. 파나소닉의 S9은 E1과 거의 유사한 크기와 더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18mm 1.8 렌즈가 있기 때문에 브이로그용으로도 세팅이 완벽한데요. 이 세팅으로 저는 한 번에 2시간 이상이 되는 브이로그 촬영을 3회를 진행했는데 너무너무 가벼워서 큰 피로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카메라가 조금만 더 무거워지면 크레인 M2S의 윗급인 짐벌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럼 카메라 무게에 짐벌 무게가 추가로 더해져서 체감상으로 정말 엄청 헤비해지게 됩니다. 여행 영상을 찍기 위한, 여행 브이로그를 찍기 위한 세팅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S9의 장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벼운 짐벌 세팅이더라도 여행 2일차 저녁쯤 되면 정말 들기가 싫어지는데요. 이렇게 귀찮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화면도 놓치기 싫을 때 파나소닉의 손떨림 방지의 장점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루믹스 카메라의 손떨림 방지 기능이 한 단계 더 발전했는데요. 이제 걸어가면서 촬영해도 좌우 패닝만 아니면 떨림 방지가 스마트폰급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풀프레임 센서를 가진 카메라가 이 정도의 영상 떨방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고퀄리티 브이로그 세팅으로 정말 완벽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1년 이상 촬영 브이로그를 만들어 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워크플로우가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직전 바디인 S5 마크2 시리즈와 영상 퀄리티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색감의 변화나 질감의 변화가 없어서 동일한 후반 워크플로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라인이 나오면 색감이 변화하는 경우도 많은데 파나소닉은 위상차 전후의 차이는 있어도 제품 간 차이는 매우 적은 편이었어요. 이번에도 위상차 이후 바디들과 변함이 없는 퀄리티로 후반 조정에서 고통을 덜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도 필요 없고요. 카메라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최근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신가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영상 제작 시장에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튜브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영화나 뮤직비디오까지도 제작이 가능한 수준의 카메라들이 기존의 1인 촬영자용 카메라의 형태로 발매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서 멋진 영상을 제작하는 1인 크리에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영상 제작 산업도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장이 포화되고 대기업을 비롯한 연예인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시장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 산업도 영세한 업체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한 경쟁과 단가 싸움에 시달리게 되었죠. 결국 대기업이나 연예인을 동반한 거대한 자본의 컨텐츠만 살아남고 있죠. 게다가 최근은 숏폼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기존 영상 문법에 기반한 롱폼의 컨텐츠는 점점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 영상 제작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숏폼에 진출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숏폼은 언뜻 보면 매우 쉬워 보이지만 이 시장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죠. 기존 카메라 유저들이 숏폼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숏폼은 기존 영상의 제작 법칙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숏폼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진 감성 또한 롱폼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제작자들은 그에 맞춘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로드 주기인데요. 플랫폼들이 컨텐츠를 자주 업로드하는 채널들을 노출시켜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촬영해서 빠르게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퀄리티는 상대적으로 덜 챙길 수밖에 없어지죠. 이 부분에서 기존 제작자들의 고뇌가 시작됩니다. 퀄리티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S9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카메라 유저에게 매력적인 카메라입니다. 빠른 제작과 업로드를 위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색 보정을 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실시간 럿 기능,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추가로 보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숏폼과 롱폼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6K 오픈 게이트와 같은 포맷 지원으로 카메라 유저들의 숏폼 제작을 도우려하고 있어요. 숏폼은 하고 싶지만 스마트폰으로는 죽어도 하기 싫다는 기존 유저들에게 퀄리티와 빠른 제작을 지원한다는 컨셉입니다. 역시 실제 경험이 중요하겠죠. 한번 체험해 보았는데요. 실시간 럿 기능은 후반 편집에서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초의 촬영에서부터 원하는 룩을 만들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거기에 럿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통해서 바로바로 럿을 바꿔가며 눈으로 보고 촬영할 수 있어서 촬영 세팅 시간도 매우 단축되더라고요. 6K 오픈 게이트 포맷은 센서 전체를 사용하는 포맷으로 3:2의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윗부분을 크롭하면 4K의 롱폼 기준 화면이 만들어지고 좌우를 잘라내면 고화질의 숏폼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촬영으로 롱폼과 숏폼의 고화질 원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롱폼 안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숏폼으로 만들 때 매우 좋은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숏폼을 위해서 별도의 촬영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널의 운용성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포맷의 경우에는 정말 숏폼만을 위한 포맷인데요. 어느 정도 원본 화질을 유지하면서 저용량으로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바로 핸드폰에서 편집해서 업로드하기 위한 포맷으로 파나소닉이 정말 숏폼 유저를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제 숏폼이 컨텐츠 시장의 메인이 되면서 이 시장도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볍게 올리는 컨텐츠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고퀄리티로 제작되는 영상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시장 안에서 보다 더 다양한 컨텐츠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의 스마트폰 숏폼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더 차별화를 하고 싶다,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채널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잔잔한 여행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루믹스 S9은 이런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카메라입니다. 루믹스 랩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내면 기존과 같이 핸드폰 편집 어플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풀프레임 카메라 기준으로는 가장 가볍고 작은 체급인데다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삼각대 없이 카메라만 들고 다녀도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죠. 카메라가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에 비해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카메라 자체의 손떨림 방지인데요. 파나소닉은 그 부분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유저분들이 느끼기에도 손떨림 방지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퀄리티가 향상됩니다. 스마트폰에 비한다면 풀프레임 카메라는 아직까지 현격한 퀄리티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행을 다니고 일상을 보내면서 예쁘고 멋진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이 카메라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카메라 비유저분들도 카메라의 디자인에 반해서 카메라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카메라는 디자인도 잘 빠져서 그런 분들에게도 어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만족스러운 카메라가 있다면 좋겠지만 장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도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기존 파나소닉 유저가 이 카메라를 서브 카메라로 사용했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15분의 4K 영상 촬영 제한입니다.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서브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가볍게 촬영하고 싶을 때, 두 번째는 캠을 사용해야 할 때인데요. 첫 번째 용도로는 매우 좋지만 두 번째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서브 카메라는 촬영 시에 풀샷으로 고정을 시켜둔 후 레코드 버튼을 눌러두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이 카메라는 15분마다 레코딩이 정지되니 이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유저 중 기존 카메라 유저의 관점인데요. 범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영상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측에 달린 HDMI 포트로 인해 핸드헬드 시 모니터 부착 후 모니터링이 어려울 것 같네요. 전자 셔터로 인한 플리커나 콜드슈의 경우에는 조명 사용이 필요하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복합광 아래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예 탈락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규 유저 중 빅카메라 유저의 관점인데요. 최근 작고 예쁜 카메라들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리셀가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K 촬영도 되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200만원 이하의 가격이라는 건 그리 높은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카메라를 처음 구매하는 입문자분들에게 200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렌즈까지도 구매를 해야 하니까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숏폼 유저분들이나 취미생활에 어느 정도 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카메라의 활용성이 잘 어필이 되어 판매가 많이 된다면 마이크로 포서드 버전의 경량화 카메라, 더욱더 저렴한 카메라가 발매되어서 정말 완전한 신규 유저층에게도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파나소닉의 기존 유저로서 제품 출시 전 논란들에 대해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파나소닉이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사용을 해보고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카메라였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카메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이라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실사용 체험기를 많이 참고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나의 촬영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파나소닉의 S9의 컨셉을 바탕으로 구매 가능한 3가지 유저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존의 카메라 리뷰와는 다르게 만들어 보았는데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사용 체험과 결과물 그리고 제작자의 활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좋은 댓글들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감성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